친구들은 삼둥이 팬. 민국이. 이희재 씨 애기들. 여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응답자 57.1%가 일자리 부족, 저임금 개선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고 합니다. 사회적 보육 서비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임신과 육아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맨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 57%가 일자리 부족 그리고 저임금 개선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사회적 보육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여성 직장인들이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많은 사회생활에 어떤 걸림돌을 걷게 되는데요. 이들이 다시 취업시장에 문을 두드릴 때는 또 비정규직으로 몰리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 역시 저임금, 단순 업무에 집중돼 있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자, 경력단절 여성들이 꼽은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개선이 하루빨리 좀 나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슈퍼맨 리턴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슈퍼맨 리턴즈 일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화창하고 햇빛도 따뜻하고 좋잖아요.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이렇게 일조량만 적정히 채워줘도 이 우울한 기분들이 많이 해소된다고 하거든요. 네. 집에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따뜻한 봄날 날씨 좀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우울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게 보이는 우리 조영주 캐스터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의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오늘은 윤정쌤이 어떤 직업의 세계를 펼쳐주실까요? 끝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2부도 함께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볼 직업 어떤 건지 바로 좀 알려주시죠, 선생님. 최근에 두 분께서는 이렇게 외화 좀 재밌게 보신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최근에요? 네. 외국 외화요? 영화 어벤져스요. 어벤져스요? 아, 극장에서. 네, 극장에서요. 네, 정말 그래요. 재밌게 봤네요. 재밌다고요? 네. 굉장히 어린이들이 보는 수준이라고 그러던데. 네. 저한테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최신 유행하는 영화죠. 네, 그래요. 네. 가장 최신에 유행하는 영화는 그래도 골고루 다 저 보셨네요. 100년 만에 영화 봤는데 어떻게 딱 물어보셨어요. 네. 딱 적절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직업은 우리가 이렇게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영화라든가 뭐 신문, 잡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번역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번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재밌게 외국 영화나 책들을 좀 보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본격적인 순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 번역가에 대한 직업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번역가라고 하면 일단 뭐 우리 글로벌 시대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해외와의 교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런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차이점, 문제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번역가들은 이러한 의사소통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이제 특정 언어로 작성된 문서라든가 보고서, 그다음 전문 서적, 그다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영화 같은 영상물
이런 다양한 매체들의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옮겨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네, 문서, 보고서, 서적과 그리고 영상물까지 번역을 활동하는 일, 번역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다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번역은 그 다루는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번역하고 영상 번역 그리고 전문 서류 번역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네. 일단 문학 번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로 된 뭐 시나 소설이나 희곡 같은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이제 번역을 하는 일을 하는데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이런 작품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분야 등의 다양한 문헌을 번역하는 것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상 번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영화라든가 또 뭐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뭐 만화, 애니메이션, 뉴스 이런 모든 장르의 어떤 영상 예술에 쓰여져 있는 외국어들을 해당 언어로 바꿔서 다시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막용으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 서류 번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라든가 또 논문이나 학술 서적이나 비즈니스 서류, 그다음에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 서신이라든지 제품 설명서, 뭐 계약서 등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이런 서류들을 번역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번역가들은 문학 작품이나 영상물, 전문 서류 등 자기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또 이외에도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전자산업 등 좀 세분화된 산업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번역가로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들도 포함이 되는데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고요.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말의 어떤 좀 우리말은 특히 이렇게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법이라든가 비유법, 구어체의 어떤 이런 표현 능력들을 갖추고 있으셔야 이제 원활하게 번역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번역에 대한 로망을 꿈꾸셨을 텐데요.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한때는 또 통번역 대학원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관심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외국어를 정말 내 모국어처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특히 번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랑 좀 안 맞아서 이제 쉽게 포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번역가가 되는 과정을 상세히 들으니까 아 정말 손살에 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좀 녹록치 않은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좀 더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번역을 하는 과정들은 이렇게 일련의 작업 과정으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번역은 이제 일련의 작업 과정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선 번역 의뢰를 받으시게 되고요. 번역 의뢰를 받으시게 되면 번역할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의뢰하신 분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가들은 어떤 문화나 정보, 이야기를 적절하게 배열을 해서 다른 언어로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문학 작품이나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가 뭐 예를 들면 속담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서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전이라든가 참고 자료들을 미리 학습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또 정해진 원고 외에도 편집자를 위해서 다양한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게 되면 뭐 해당 분야의 전문 번역가나 번역 의뢰 업체를 통해서 전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지 감수를 받게 되고, 또 원문과 대조를 해서 좀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이나 보완, 교정 작업을 하게 돼서 표현을 좀 더 쉽고 매끄럽게 가다듬는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번역문이 완성된다고 하겠습니다. 남의 말들을 전달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슈퍼맘 리턴즈에서 나왔던 격리사무원 그 직업 이후로 가장 좀 철저해야 하고 꼼꼼해야 되는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무 환경이 좀 궁금해졌어요, 선생님. 이 번역가들도 어디에 소속이 됐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프리랜서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번역가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개인적으로만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번역 전문 회사의 어떤 사무실에 소속이 돼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야말로 정확한 의미 프리랜서죠. 그냥 나 혼자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고, 또 이제 번역을 좀 많이 다뤄야 되는 뭐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네. 직접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번역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랜서나 아니면 이런 번역 사무실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근무를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대신에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소속된 근로자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직원들과 비슷하게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근무 시간을 맞춰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번역 작업 같은 경우는 짧은 비즈니스 문서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출판이나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길이나 분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개월 이상 한 작품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짧긴 하루 이틀서부터 몇 개월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걸 업으로 삼기에는 단순히 외국어만 잘해서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번역가가 갖춰야 될 자질이나 아니면 소양 같은 게 있을까요?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조금 전에 영주 씨가 말씀해 주신 이 꼼꼼 정확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이렇게 변경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소양이나 자질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차분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근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번역가는 상당히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능력을 갖추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교육 과정이라든가 훈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준비가 더 힘들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요것만 딱 마치면 번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외국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어에 대한 어휘력이라든가 이해력, 구사력도 굉장히 뛰어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뭐 학교에서 이제 외국어 문학 계열을 전공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되겠고 아무래도 그 해당 국가의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사회, 시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해외 체류 경험을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어도 외국어지만 한국어에 좀 이해가 높아야 된다는 말씀이 상당히 와닿는 게 제가 한국어에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휘, 이 표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방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우리나라 한글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공부량이 결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번역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지 번역하는데도 수월하다는 거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번역가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외국어에 대한 번역 실력을 이제 다양하게 요구를 하게 되게 바탕으로 해서 그 외에 다양한 이력이나 배경을 가진 분들이 번역가로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통번역 전문 대학원 아까 우리 진행자분이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대학원에서 전공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번역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는 2년 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선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겠고요. 해당 외국어를 좀 완벽하게 번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정보통신이라든가 경제, 경영 등 좀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학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의 지식이라든가 어휘가 좀 익숙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 계통을 전공하신 분이 거기에 외국어 실력까지 합쳐져서 이제 번역가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양성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제 소양을 좀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자격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들을 이제 회원으로 만들어서 그 협회 단위로 이렇게 번역 업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증은 있는지 궁금해요. 앞서서 이제 뭐 일정한 교육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가요?
번역과 관련해서 자격증도 지금 국가 자격으로 공인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네. 그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기관을 찾아보시면 외국어 번역 능력 인정 1급, 2급, 3급의 민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관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번역가협회, 그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이런 사이트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네. 관련된 자료들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국가 자격증은 아직 없는데 민간 자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 숙지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관련 기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취업 방향 좀 궁금해요, 선생님. 저 번역 작업은 일단 작업 의뢰를 좀 받으실 수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번역 작업을 알선하는 에이전시의 어떤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번역 의뢰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라든가 그동안의 경력이라든가 뭐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었다거나 작품에 관련된 어떤 업무들을 하셨던 분들이 그 인맥을 바탕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번역가는 대부분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번역 의뢰를 한 그 고객의 회사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말했던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좀 소속이 되셔서 번역가로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일반 공채처럼 서류 전형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공인된 어학 성적표라든지 뭐 아니면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어떤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직업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번역가는 특히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자기 경력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 뭐 수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들이 대우가 많이 달라질 그런 직업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취업 이후 경력 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떤 승진 체계가 갖추어 있다거나 명확하게 이런 체계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만큼 자기 개발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리랜서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번역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실력을 인정받고 좀 더 높은 번역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기를 개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역가는 이제 내가 번역한 어떤 작품 이거 자체가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되고 스펙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전에 내가 이 작품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거 자체가 나의 경력이 돼줄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한 건 한 건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물론 성의껏 하시겠지만 조금 더 나의 어떤 경력 관리의 측면에서라도 번역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래서 좀 경력이 많이 쌓이고 인지도가 높아지시게 되면 이제 독자적으로 번역 회사를 창업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 네. 아니면은 좀 이렇게 학원이나 에이전시를 본인이 운영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공식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수입에 대한 기대가 커져요, 선생님. 네. 번역가의 수요는 절대 줄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분야별로 수요가 줄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활동 분야도 다양하고 제각각 수입도 다를 것 같은데 프리랜서로 네. 활동하다 보면 몇 탕 뛰면 네, 조금만 부지런히 하다 보면 거의 준 네, 전문가죠. 수입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네. 벌 수 있지 않을까. 몇 탕 이런 용어는 정말 전문가 집단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네, 네. 전문가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몇 개의 작품을 번역했느냐, 얼만큼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이제 초보냐, 아니면 경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측정이 많이 다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준 연봉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통계상 나와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보통 초보 처음 시작하실 때 연봉 한 2,90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이 높은 된다고 편이네요. 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쌓이고 좀 인지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기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이것들은 이제 통계상의 수치고요.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어떤 뭐 기업의 그 호봉급 체계를 적용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하셔서 본인이 그만큼 충분히 꾸준히 번역에 대한 이 감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것들이 경력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영화 번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뭐 굉장한 그런 수입을 누리면서 다양한 그런 팬층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번역한 거랑 믿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네네네. 네, 그런 맞아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수입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고 어떻게 보면 최근 저희가 소개해드린 직업 가운데서 가장 고수입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외국어 실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밖에 번역가의 장점이라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번역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물론 뭐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제 자리를 잡고 번역가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뭐 프리랜서로 하시는 경우가 많겠고 또 번역 업무가 보통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많이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조금만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출퇴근을 좀 일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직업에 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좀 가능한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의 장점은 아까 우리 보수 부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그만큼 숙련이 되고 내가 인지도를 쌓을 때까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요건을 갖추고 나면 인지도를 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전문가로서 충분히 내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또 근무 시간이 탄력적이라는 거는 우리 경단녀분들이 가장 원하는 메리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반면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번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요즘에 우리 뭐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미드나 이런 외화 드라마 같은 거 다운로드 같은 거 많이 받아서 보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 보면 그냥 자막. 이렇게 자막 같은 거를 약간 취미 동아리처럼 구성을 해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연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좀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렇게 좀 아마추어 영역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자체가 좀 침체된 네, 상태다라고 있잖아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고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전문 번역가의 수요가 꼭 안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기는 그렇군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마추어 번역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평가받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노력하지 않고 내가 충분히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만큼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이 번역가로서의 가장 어려운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전문 분야를 개척을 하시고 충분히 이거는 뭐 내가 최고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꾸준히 노력하셔서 갖추셔야 되는데 그리고 번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영화라든가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유행하는 유행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노력인데 이제 그런 걸 좀 게을리하게 되신다면 바로 도태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영화를 보면 요즘 참 신기한 게 저도 잘 모르는 우리나라 신조어들이 막 이렇게 외화에 등장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재밌어요. 들더라고요. 예, 이런 센스를 계속 유지할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어려운 점을 감수하더라도 이 번역가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얘기한 그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방송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매체나 이런 채널이 다양화되고 외국 프로그램들을 수입하거나 여러 가지 루트로 입수해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케이블 채널만 해도 지금 예전에 우리 공중파 방송만 있을 때에 비하면 케이블 채널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 드라마나 뭐 네.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것도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생긴 일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추세들을 지켜본다면 앞으로도 특히 이렇게 영상물의 번역가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뭐 경기 침체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생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만 머물러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과의 이제 교류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번역에 대한 어떤 수요들도 충분히 이제 안정적으로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적인 영역을 좀
그 실력을 갖추신다면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번역가에 대한 수요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 또 경력단절 여성들 중에서도 어학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 좀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번역가의 전망 아직은 밝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네. 지금 통계청에서 했던 자료 조사를 좀 찾아봤더니요. 네네. 그 전국 사업체 조사라는 조사에 따르면 약간의 증감은 있었지만 번역이나 통역 서비스업 같은 경우 사업체 수가 2006년에 322개소에서 2010년에는 364개소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고요. 네. 종사자 자체도 2008년부터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대가 가속화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이 외국어로 번역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수출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의 그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이런 작업들도 옛날에는 번역하면 다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것만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우리 걸 밖으로 내보내는 것들도 뭐 한류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수출이 되고 있어서 이런 어떤 한국어를 외화로 바꾸는 이런 번역가들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번역가의 그 어떤 직업적인 전망은 굉장히 밝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어서 처음에 시작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경력을 쌓아서 잘 만들어 가면요. 정말 꾸준히 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죠. 번역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 우대해 주는 채용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꿀정보 코너죠.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프레피스 코리아에서 콜센터 고객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신용카드 관련 문의에 대한 시스템 조회와 상담을 하는 업무고요. 고졸 이상의 분들 중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7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6월 10일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 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한데요. 꼼꼼히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파인월드에서 캐드원을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7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운전이 가능하신 차량 소지자라면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차량 운영비와 중식비도 따로 제공됩니다. 서류 전형에는 역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한데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팩스를 통해서 보내셔도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금융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의 창구와 출납을 맡는 업무인데요. 경력과 학력은 무관한 채용권입니다. 연봉 2,10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금융권 업무인 만큼 근무하시게 되면 관련 복리후생이 다양합니다. 차량 유지비와 중식비, 그리고 자녀 학자금과 주택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크넷 여성을 우대해드리는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영주 씨 오늘도 알찬 내용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 질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